안녕하세요. 전자책 이용 방법에 관한 교육을 맡은 김성주입니다. 전자책 이용 방법에 관련하여 이용자분들의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의 대출 기간과 권수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전자책은 도서관 대출 규정을 기반으로 대출 규정의 2분의 1로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은 30권, 학생과 직원은 20권입니다. 그 외에 이용자분들은 5권으로 규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교수 30일, 학생 및 직원은 15일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전자책과 단행본의 대출 규정을 비교해 보세요. 전자책도 연장과 예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 전자책의 경우 대출된 자료는 1회로 하나여 그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경우 대출 기간이 만료될 시 자동 반납 처리되므로 대출 연장은 반납 기한 전에 하셔야 합니다. 표를 통해 신분별 국내 전자책의 연장 횟수와 예약 가능 권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한 도서는 본인 순번이 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대출됩니다. 여기서 예약 우선 기간은 무엇일까요? 예약 우선 기간이란 예약한 도서가 자동으로 대출될 때 대출 가능 권수만큼 다른 도서를 대출하여 추가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다른 도서를 반납하고 수동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약한 도서가 본인이 대출할 순번이 되었을 때에는 자동으로 대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내 서재에 내가 대출할 수 있는 권수가 다 채워져 있다면 예약된 도서는 자동으로 대출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대출 중인 다른 도서를 반납한 후에 수동으로 예약한 도서를 대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간이 바로 예약 우선 기간입니다. 예약 우선 기간이 만료될 시 자동으로 예약 취소 처리가 되며 다음 예약자에게 대출 처리가 됩니다. 전자책 희망도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책 희망도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로그인을 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자책 구입 신청, 매튜 바로가기에 접속하시거나 국내 통합 전자도서관에 접속하여 희망도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도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제한은 1인당 매월 20종 이내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전자책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 또는 인쇄도서로 이미 구입되어 있는 전자책은 원칙적으로 구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도서의 대출 빈도에 따라 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B2B 형식으로만 가능하며 B2C 형식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B2B 형식이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줄임말로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실제 세계에서 기업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거래 관계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의 줄임말로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합니다. 도서 신청 과정입니다. 명지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후 도서관 서비스 배너를 클릭, 자료 구입 신청 및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내 전자책 구입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명지대학교 도서관 희망도서 창이 뜨게 됩니다.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구입 신청을 하고자 하는 도서를 검색하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전자책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명지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추천하는 전자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슬라이드는 명지대학교 도서관의 베스트셀러와 신착 도서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간단하게 4권의 전자책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더 많은 도서 추천을 원하신다면 명지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매주 업로드되는 전자책 큐레이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젠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재난문자. 2021년 4월 기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1억 3천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처음 겪는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하게 될 도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속에 가게들은 줄 폐업을 이루고 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미국 최고 금융 전문가인 제임스 리카즈는 2020년 이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뛰어넘는 신대공황에 진입했다고 경고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발생한 89.2%의 주가 폭락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020년에 촉발한 신대공황은 불과 4개월 만에 미국의 일자리 6천만 개를 없앴고 세계 경제가 공식적인 경기 침체보다 그 영향력이 더 광범위한 새로운 불황에 진입했다고 제임스 리카즈는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을 역전시킬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며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 속에 한 줄기 희망을 제시합니다. 제임스 리카즈의 저서 신대공황은 세계적 대공황의 시작 속에서 충격적인 전망과 함께 탁월한 투자 전략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전 세계가 주목한 투자 인사이트, 제임스 리카즈가 제시한 경제 위기로부터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신대공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제임스 리카즈의 저서 신대공황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영화 리미트리스 혹시 보셨나요? 주인공인 에디모라는 마감 날짜가 다가오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한 무능력한 작가입니다. 우연히 만난 전처의 동생이 준 실력 하라 복용한 그는 순간 뇌 기능이 100% 가동,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그의 모든 신경은 잠에서 깨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보고 들은 것은 모두 기억하고 하루에 한 개의 외국어를 습득하며 아무리 복잡한 수학 공식이라도 순식간에 풀어버리죠. 한 번만 읽어도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고 어려운 수학 공식을 척척 풀어내고 악보만 보고도 모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초능력.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영화를 보고 두뇌 전문가 짐 킥은 현실 세계에서 초능력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지식이 힘이며 학습이 우리의 초능력이다. 그는 나이, 배경, 교육, IQ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뇌, 추진력, 기억력, 집중력, 습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인드셋, 동기부여, 방법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아우르는 성공 전략을 밝혀냅니다.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짐 퀵만의 집중, 학습, 기억력, 속독, 사고 전략은 전 세계 195개국의 수억 명이 열광한 매우 효과적이고 널리 검증된 방법들로 그 핵심이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에 아낌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학우분들도 영화에서처럼 약을 먹지 않고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몰입을 읽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과 초능력을 깨워보세요. 명지대학교 도서관 전자책 2번째 추천 도서인 짐 킥의 마지막 몰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도서는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2020년 가장 많이 팔린 한국 소설 2위로 한국 SF 소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작품입니다. 바이오 센서를 만드는 과학도에서 이제는 소설을 쓰는 김최엽 작가님은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어디엔가 있을 것 같은 상상의 세계를 특유의 분위기로 손에 잡힐 듯 그려내며 정상과 비정상, 성공과 실패,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 책의 배경은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고 누구나 우주여행을 다닐 수 있는 먼 미래입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7가지의 스토리가 있고 각각의 내용은 이어지지 않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미래나 있을 법한 과학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실제 그런 세상이 있을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김초엽 작가는 SF는 다양한 동시대적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는 독특한 장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통해 기존 외국 SF 소설과는 다른 정서의 따뜻함으로 우리만의 SF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설가 김현수 선생님은 젊은 소설가의 첫 작품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소설가의 눈과 입을 발견했다. 시선에서 질문까지 모두 인상적이다라고 하였으며 소설가 정세랑 선생님은 마음을 다 맡기며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작가를 만나서 벅차다라고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을 추천하였습니다. 저자가 그려낸 아름답지만 순진하지 않고 어디에도 없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인물들은 저마다 불가능성을 껴안고 고군분투하고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저자는 정답이 없는 불가능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를 통해서 타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의 다른 말이 아니겠느냐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란 없는 거냐고, 근사한 세계를 그려내는 상상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명지대학교 학우분들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백형과 수지가 부른 드림,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모두 따뜻하고 예쁜 가사가 특징인 노래들입니다. 이 곡들의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김이나 작사가분이 쓰신 곡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도서는 김이나 작사가님의 저서인 보통의 언어들입니다. 보통의 언어들은 출간한 지 6개월 만에 10만 부를 돌파하였으며 여전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있는 이 책의 저력은 김이나 작가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도 있겠지만 언어를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단단하게 세우고 흔들림 없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책은 김이나 작가가 대중과 긴밀히 소통해온 경험을 살려 삶에서 부딪히는 감정과 관계의 고민을 일상의 단어 속에서 탐색하였습니다. 저자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독이며 위로해줍니다. 평범한 단어들 속에 깃들인 특별한 가치를 찾고 삶의 지향점을 풀어나가는 김이나 작가님의 글은 쳇바퀴 같은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확장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의 언어들은 도서의 제목처럼 파트 1 관계의 언어, 파트 2 감정의 언어, 파트 3 자존감의 언어로 구성되며 정말 언어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인상 깊은 책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서 그저 흘려듣는 하나의 언어들에 깊은 숨을 불어넣어주는 작사가 김이나의 도서 보통의 언어들을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말, 언어의 따뜻함과 위대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명지대학교 전자책 추천도서 마지막은 김이나 작가의 보통의 언어들입니다. 이제 경품 추첨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국내 전자책 이용 교육을 수강하신 학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교육 수강을 완료하신 학생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경품 추첨은 교육기간 내 수강을 완료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발하여 이루어집니다. 수강 완료하신 모든 분들은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명지대학교 학우분들의 전자책 이용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경품 5월 10일 당첨자 발표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이상으로 명지대학교 도서관 전자책 이용 방법에 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명지대학교 학우분들의 전자책 이용과 독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이번 전자책 이용 교육 외에 여러 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도서관의 교육 일정 및 행사를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명지대학교 학우분들의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